오늘은 lecture 7 First Order Theory 에서 살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First Order Logic 우리 공부해봤는데 리뷰를 잠깐 해보면 이제 FOL은 이제 Propositional Logic의 익스텐션이고요. 익스텐션이고 뭘 익스텐드 했냐면은 퀀티파이어가 들어갔죠. 퀀티파이어가 들어갔고 그리고 논 로지컬 심볼이라 그래가지고 뭐 콘스탄트라든지 펑션이라든지 프레디킷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first order logic formul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variable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심볼은 그 로지컬 심볼이랑 논 로지컬 심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지컬 심볼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불리한 로직에 있는 뭐 그런 커넥티브들을 우리가 로지컬 의미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뭐 and, or 그리고 퀀티파이어들 이런 거는 우리가 의미를 디파인하는 게 아니고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걸 이제 로지컬 심볼이라 그러면 논 로지컬 심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의미를 줘야 되는 것들, 펑션 심볼, 프레디킷 심볼, 그리고 콘스탄트 심볼 이런 애들을 논 로지컬 심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텍스가 그렇게 정의되고 시멘틱스는 역시 인터프리테이션이 하나 주어지면 정의하는 거였죠. 인터프리테이션이 주어지는데 이제 first order 세팅에서는 도메인 값들을 우리가 어떤 값을 상정하는지 도메인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도메인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사인먼트가 주어지죠. 이 어사인먼트는 논 로지컬 심볼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펑션, 프레디킷, 콘스탄트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프리 베리어블이랑 같이. 자, 그래서 뭐 이런 example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x가 존재해서 x 더하기 0 이퀄 1인 x가 존재한다 이런 클레임인데 자, 여기서 뭐 플러스 이퀄리티 얘네들을 컨벤셔널하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늘상 아는 그 해석 방법을 적용하면 밸리드한 거죠. 그렇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FOL에서는 얘네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 덧셈, 이퀄리, 심지어 뭐 이퀄리티 이런 것도 우리가 의미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true인 건 아닙니다. false가 되도록 인터프리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그냥 이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first order logic에서. 자, 근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 검증에서 쓸 때는 뭐 이렇게까지 제너럴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거 보면 굳이 덧셈을 곱셈으로 해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 언어가 없잖아요. 뭐 그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프랙티컬리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의미까지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는 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first order theory라고 하는 거는 또 처음부터 보면 그래서 practice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pure logical validity 아주 제너럴한 이 validity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서 valid한 true가 된다를 validity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practicall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거 그냥 밸리드하다고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밸리드 하려면 사실은 엄밀하게 그 제너럴한 세팅에서는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얘가 참이 돼야 밸리드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의 전체 집합이 있으면 이게 인터프리테이션의 전체 집합이에요. 그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전체 집합을 i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이 전체 집합을 이제 i라고 그럴게요. i라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I 프라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집합에 있는 부분 집합, 리스트릭션이 강한 이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다 만족하면 이거를 밸리드하게 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집합은 뭐냐면 얘는 이제 완전 제너럴한 거고, 이 부분 집합에는 얘네들은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있는 거냐면 플러스는 정말 플러스로 해석하고 이퀄리티는 정말 이퀄리티로 해석하는 그런 인터프리테이션들만 부분 집합으로 모으내라고 해봅시다. 그거에 대해서 밸리더티를 정의하면 충분해요, 프랙티컬리.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렇게 리스트릭션을 가해놓은 인터프리테이션들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theory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리스트릭션을 first order logic의 리스트릭션을 theory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인 first order logic은 사실은 어떤 프레임워크이고요. theory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할 프레임워크이고,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어떤 스페시픽한 리스트릭트된 로직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이고, 제너럴한 신텍스를 제공하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 리스트릭트된 퍼스트 오더 로직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theory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리스트릭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 다른 theory들이 될 수 있고. 자, 리스트릭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로지컬, 얘네들은 놔두고 일단 로지컬 심볼들, 얘네들은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 로지컬 심볼에 대해서입니다. 펑션, 프레디케이트, 콘스탄트에 대해서. 논 로지컬 심볼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제한을 가합니다. 걔네들이 특정 의미를 가지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서 인티저 theory를 살펴볼 건데, theory of integer, 여기서는 덧셈, 뺄셈 이런 것들이 컨벤셔널한 의미를 가지도록 우리가 제약을 미리 가해 놓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theory라고 한다. 자, 그럼 제약을 어떻게 가할 거냐면 어떤 엑시옴을 정의할 겁니다. 각 theory별로.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지금 이 전체 인터프리테이션의 셋에 부분 집합을 정의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theory를 부분 집합으로 정의하고 싶은 건데, 이 I 프라임 인터프리테이션들의 집합 I 프라임이 어떤 공리를, 규칙들 몇 개 정해놓은 프리디파인드 된 규칙 공리들 몇 개들을 만족하도록 제약을 갈 거예요. 엑시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쓰게 될 theory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theory가 뭐냐면 theory of equality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퀄리티 심볼에 대해서 의미를 빌트인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퀄리티는 정말 이퀄리티다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퀄리티 시오리에서는 이 이퀄리티 심볼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픽스드 인터프리테이션을 제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퀄리티 시오리 하에서 우리가 이런 포뮬라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밸리드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퀄은 이퀄이기 때문에 x랑 y가 같고 y랑 z가 다르면 x랑 z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이퀄리티의 의미를 이렇게 픽스 시키기 위해서 엑시옴을 주는데, 픽스하기 위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픽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 개 엑시옴을 줍니다. 이퀄리티 심볼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에요. 혹은 인터프리테이션이 만족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이퀄리티 시오리에 속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다. 그러면은 그 인터프리테이션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는 reflexive.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에서 x 어떤 모든 엘리먼트 x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같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symmetry. 모든 x, y에 대해서 x, y가 같으면 y가 x랑 같아야죠. 기본적으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에 대한 조건들이죠. 지금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마지막 트랜지티비티. x, y, z에 대해서 x, y 같고 y, z 같으면 또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인터프리테이션 집합에서 이 부분 집합,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인터프리테이션들만 모아놓은 이 I 프라임을 생각하고 여기서의 이걸 가지고 밸리더티도 따지고 satisfiability도 따지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약시켜 놓은 게 Theory of Equality다라는 뜻입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자, 그래서 또 몇 가지 뒤에서 시오리들의 예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용어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그래 first order theory T라고 쓰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정의를 보면 first order theory는 두 개로 정의돼요. 시그니처랑 엑시옴들. 시그니처는 내가 어떤 논 로지컬 심볼들에 대해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의미가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심볼들이 어떤 심볼들인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그마, 시그니처라고 하면은 시그마 안에 있는 시그마는 논 로지컬 심볼들의 집합입니다. 그 시그마라고 하면 저 시그마 안에 있는 심볼들에 대해서 의미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퀄리티 시오리 같은 경우는 저 시그마가 이퀄 사인 하나로 정의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니처는 신텍스를 리스트릭트 하고요. 의미 부여는 엑시옴을 한다고 했죠. 엑시옴은 집합인데 closed first order logic 포뮬라들입니다. 프리 베리어블이 없는. 자, 그런데 논 로지컬 심볼이 여기서 등장하는 논 로지컬 심볼들은 시그마 안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엑시옴은 인터프리테이션들을 리스트릭트한다. 용어 정의를 몇 가지 좀 하면, 자, 그래서 어떤 first order theory T가 주어져 있을 때 T가 있다. 그러면 어떤 시그마 포뮬라 P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T satisfiable 하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satisfiable 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제약을 시켜놓은 저 theory T에서 T라는 가정 하에서 셋일 때 satisfiable 하다라는 뜻입니다. 직관적인 정의죠. 다시 얘기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할 때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냐면 엑시옴을 만족하면서 주어진 포뮬라 얘도 만족하는. 시오리가 엑시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엑시옴을 다 만족하는 인터프리테이션만 고려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자, 그래서 T satisfiable, 저 시오리 T 안에서 셋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 엑시옴을 만족하는 이 시오리가 시그마랑 엑시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어떤 P가 어떤 포뮬라 P가 T 셋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I가 있어서
I에서 모든 이 엑시옴이 다 사실인 I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에서 주어진 C가 추루가 될 때, 모든이 아니라 어떤 I,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있어서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일단 엑시옴들, 지금 사실 엑시옴 이 포뮬러들의 집합이죠. 그게 중의적으로 썼는데 이 엑시옴들을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I가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I가 주어진 포뮬라 C를 만족하면 우리가 T satisfyable 하다라고 한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텐데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해서 포뮬러도 만족하고 엑시옴도 만족하면 제약을 가한 상태에서 추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비슷하게 T 밸리드도 마찬가지예요. T 밸리드, 어떤 포뮬라가 T 밸리 그냥 밸리드가 아니라 T 밸리드다, 저 세오리 하에서 밸리드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설령 일반적인 FOL에서 밸리드가 아니어도 T 안에서만 밸리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의 엑시옴을 만족하는 그 부분 집합에 대해서만 항상 추루가 되면 밸리드하다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FOL에서는 밸리드한 게 많이 없잖아요.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제한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밸리드한 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T 인터프리테이션 이런 용어도 쓸 건데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T 인터프리테이션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지 그 세오리 안에 있는 모든 엑시옴을 다 만족하는 경우, A가 엑시옴 셋 안에 있는 임의의 엑시옴일 때 저 엑시옴 A를 I에서 계산하면 추루가 된다는 뜻이죠. 다시 얘기해서 저 세오리에 속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을 T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용어가 많아가지고 우리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T satisfyable, 그러니까 restrict된 상태에서 set, valid 여부 따진다는 거고, 어떤 I가 T 인터프리테이션이다 라는 얘기는 그 세오리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엑시옴들 만족한다. 자, 그리고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건데, 자, 우리가 어떤 F가 일반적으로 밸리드하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근데 왼쪽에다가 어떤 theory T를 붙여놓으면 T validity를 뜻해요. 그러니까 theory 안에서만 validity를 따졌을 때 valid 했을 한 경우에 T validity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theory T가 decidable 하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 같은 정리입니다. decision procedure가 존재해서 T validity를 따질 수 있을 때 decidable 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시그마 포뮬라에 대해서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theory T 안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밸리드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디사이더블한 theory예요. 전체 first order 로직은 당연히 디사이더블하지 않다 그랬죠. 알고리즘이 없다 그랬죠. SMT 솔버를 못 만들죠, 나중에 전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검증에서 사용하는 theory들, 인티저 theory, array theory, list theory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리얼 넘버 theory 이런 것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들의 의미를 서포트하는 그런 theory들을 주로 쓸 건데, 그 중에서 decidable 해야 일단 쓸 수 있겠죠. 그래야 SMT 솔버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로 디사이더블한 COD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건 사실 우리 뭐 크게 프랙티컬한 여기까지, 프랙티컬한 의미에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고. 자, 컨시스턴, 참고로 어떤 COD가 컨시스턴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순이 없다는 뜻이에요. COD를 그러니까 엑시옴을 잘못 만들면 그걸 만족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엑시옴에 바텀이 들어있으면, 그런 것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컨시스턴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컨시스턴트하면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니겠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적어도 하나의 T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엑시옴을 만족하는 인터프리테이션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할 때 컨시스턴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떤 COD가 컨시스턴트하면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포뮬라 F인데 시그마 포뮬라 F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얘가 true도 되고 false도 되는. 그래서 컨시스턴트한 COD에서는 어떤 포뮬라 F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존재한다. 어떤 포뮬라 F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고려하는 COD에서 true도 되고 false도 된다. 자,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F가 존재해서 F가 true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F가 valid하고요, T에서. 근데 not F도 valid. 자, 그러면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존재해가지고 true도 되고 false도 된다는 얘기니까 바텀이라는 포뮬라도 그 인터프리테이션에서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참이 되면 안 되는,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와도 참이 될 수 없는 거짓인 그런 포뮬라잖아요, 바이 데피니션. 그래서 얘가 엑시옴에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일종의 그럴 수가 없는, 컨시스턴트하다는 거에 위배가 됩니다. 뭐 참고로 그렇고요. 뭐 몰라도 됩니다. 일단 쓰는데 문제 없어요. 어쨌든 컨시스턴트 해야 어쨌든 뭐 쓸 수 있다. 자, 컴플릿, 이건 좀 더 중요한 텀인데, 컴플릿, 어떤 COD가 컴플릿하다. 자, 우리는 디사이더블하고 컴플릿한 COD에 관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디사이더블은 왜?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우리가 사용하려면 디사이더블을 해야 되고, 컴플릿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증명 가능한 포뮬라가 증명이 되는 COD라. 증명이 되는 그런 리스트릭션 COD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F가 그러니까 이 시그마, 이 COD로 표현 가능한 포뮬라, 어떤 포뮬라를 표현하더라도 얘가 true로 증명되거나 valid로 증명되거나 invalid로 증명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표현해도. 그럴 때 complete하다. 그러니까 표현은 되는데 이거를 증명을 못하는 그런 COD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 네. 프랙티컬리 뭐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COD들은 뒤에서 나올, 우리가 예를 G3에 구현되어 있는 COD들은 전부 다 컴플릿하면서 디사이더블한 그런 COD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비슷한 점인데 T 이퀴밸런트다라는 건 역시 일반적인 이퀴밸런스가 아니고 현재 우리 COD 하에서 이퀴밸런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터프리테이션이 아니고 모든 T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F1이 true면 F2가 true다. 그 반대로 성립해요.
그럴 때 이 두 개가 같다. 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정리해봤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보통 밸리드 하면은 T 밸리드인 것이고 T 세티스파이어면 세티스파이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밸리드하면 다 당연히 T 밸리드 하겠죠.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오리는 시그니처랑 엑시옴으로 구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논 로지컬 심볼들에 대해서 리스트릭션을 가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로지컬 심볼도 리스트릭션을 가해야 돼요. 프랙티컬하게 가져가려면. 그러니까 로지컬 심볼이라고 하면 퀀티파이어 이런 것들. 지금 우리 앞에서 시그니처랑 엑시옴은 퀀티파이어, 그러니까 로지컬 심볼에 대해서는 의미가 빌트인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약 리스트릭션 가하지 않았는데 시오리는 기본적으로 논 로지컬 심볼에 대해서 리스트릭션을 가하는 건데 사실 리스트릭션이라고 하는 거는 로지컬 심볼에도 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래마에 대한 로지컬 다른 그래마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그런 제약을 프래그먼트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퀀티파이어 프리 프래그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order 로직인데 퀀티파이어 for exist 퀀티파이어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시그마 포뮬라들의 집합인데 퀀티파이어 없는. 자, 그리고 컨정티브 프래그먼트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셀도 포뮬라인데 컨정션만 허용하는 겁니다. 디스정션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할 프래그먼트는 첫 번째 퀀티파이어 프리 프래그먼트, 퀀티파이어를 못 쓰도록 제약을 가한 시오리. 왜냐하면 이 first order 시오리 많은 것들이 for 퀀티파이어가 들어가면 undecidable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어렵겠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first order theory들이 퀀티파이어를 허용하면 undecidable 합니다. 그래서 퀀티파이어가 없는 프래그먼트. 그런데 반면에 퀀티파이어 free 프래그먼트들은 decidable 해줘.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퀀티파이어 free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보통 살펴볼 거고, 네, 보통 그렇게 살펴볼 거다. 퀀티파이어 free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네, 그래서 하나씩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퀄리티 시오리랑 인티저 시오리의 일부만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퀄리티 시오리예요. 제일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게 이게 사실상 모든 시오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심볼이 사실 이퀄리티. 그리고 뒤에서 이 시오리를 컴바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퀄리티라고 하는 시오리의 심볼이. 어쨌든 단독으로 살펴보면 Theory of Equality, 좀 더 풀 네임은 Theory of Equality with Uninterpreted Function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풀 네임인데 그냥 Theory of Equality라고 부를게요. 괄호 안에 있는 with uninterpreted function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theory of equality 이렇게 표현할 건데 TE로 표현할 건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항상 쓰이는 first order theory다. 시그니처 이렇게 생겼습니다. equality 심볼 있고요. 그리고 콘스탄트 펑션 프레디켓 심볼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사실 이 콘스탄트 얘는 함수의 일종의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랑 프레디킷을 쓸 수 있도록 시그마의 그 함수 이름들, 프레디킷 이름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그마 E는 이퀄리티 심볼을 가지고 있고요. 바이너리 프레디킷이고 그리고 모든 콘스탄트 펑션 프레디킷 심볼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시오리다, 시그니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심볼들은 이렇게 다 허용하지만 이 이퀄리티 시오리에서 에서 의미 부여를 100% 하는 심볼은 이퀄리티 심볼밖에 없어요. 이퀄리티. 얘는 그런 심볼을 우리가 인터프리티드 심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오리에서 의미를 부여해 놓은 100% 부여해 놓은 심볼을 인터프리티드 심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퀄리티 심볼만 의미 부여가 100%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의미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펑션들, 프레디킷들 얘네들은 그냥 펑션이다, 프레디킷이다 이 정도만 의미 부여를 할 거고 어떤 펑션인지 하나하나 다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시오리에서 의미가 저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스페시파이가 안 돼 있는 그런 심볼들을 uninterpreted 심볼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펑션인 경우에 uninterpreted 펑션이고요. 프레디킷이면 uninterpreted 프레디킷이고 콘스탄트면 uninterpreted 콘스탄트인데 어차피 뭐 프레디킷 콘스탄트가 사실 펑션이니까 그냥 uninterpreted 펑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통칭해서. 그래서 심볼 어떤 시오리에서 심볼들은 interpreted 그러니까 해석을 100% 할 수 있는 그런 심볼이 있거나 uninterpreted 심볼 두 개로 나뉘어진다. 자, 그래서 이퀄리티 시오리의 엑시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시그니처는 앞에 정했고 5개의 엑시옴이 있습니다. 첫 번째 3개는 아까 봤고요. 이퀄리티 심볼의 의미가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다를 정의하는 게 첫 번째 1, 2, 3이고 4번이나 5번 뭐냐면 펑션 심볼들 그리고 프레디킷 심볼들이 함수의 의미는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네들이 함수다 라고만 정의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려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죠. 인자가 같으면 그러니까 인자 x, y에 대해서 위에 이 화살표 벡터 보시고요. 이제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모든 인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자 벡터 x, y에 대해서 xi가 yi랑 같으면 각각의 인자들이 다 x랑 y끼리 같으면 인자들이 어떻게 서로 다 같으면 펑션의 리절트가 같다. 적어도 이걸 만족해야 함수죠. 프레디킷도 마찬가지. 인자 값이 다 같으면 프레디킷의 결과값이 동일하다. 뭐 펑션 컨그루언스, 컨시스턴시, 프레디킷 컨그루언스, 컨시스턴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엑시옴을 준 게 이퀄리티 시오리의 엑시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퀄리티 시오리로 표현 가능한 포뮬라의 예입니다. 그래서 보면 A랑 B가 같고 그리고 B가 C랑 같으면 GFA B가 GFC A다. 자, 이거 밸리드 한 건데 직관적으로 왜 밸리드하냐면 자, 이퀄리티 그 엑시옴의 의미에 의해서 A 이퀄 B, A랑 B가 같다는 얘기예요. B랑 C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수 이 F랑 이 G랑 F는 지금 uninterpreted 펑션들인데 적어도 얘네들이 함수라는 거 우리가 엑시옴에 정의했기 때문에 FA랑 FC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A랑 B랑 같고 B가 C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A가 C랑 같습니다. A, C가 같기 때문에 FA랑 FC가 같아야죠. 엑시옴 4번에 의해서.
자 그리고 G에 대해서도 보면 얘가 두 개 같죠. 앞에 인자가 뒤에 인자 두 번째 인자는 B랑 A인데 B랑 A가 지금 같죠. A 이퀄 B면은 B 이퀄 A니까 B랑 A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 엑시옴 4번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증명이 될 거고요. 포멀하게 써보면 자 밸리드한데 아니라고 해봅시다. 아니다 라고 해보면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i가 존재해서 왼쪽이 true면서 오른쪽이 false인 뭐 그런 게 존재할 거고, 자 2번을 보면은 a equal b and b equal c 그러니까 a equal b도 성립하고 b equal c도 성립하고, 트랜지티비티에 의해서 엑시옴 3번에 의해서 a equal c고, 펑션 컨그런스 룰 적용하면 4번에 의해서 fa가 fc고 6번이랑 보면, 그리고 4번에서 a equal b니까 8번에서 b equal a라고 할 수 있고, 9번에서 보면 fa랑 fc가 같다는 거 7번에서 온 거고, b랑 a랑 같다는 거 8번, 그리고 펑션 컨그런스 4번 엑시옴 적용하면 결과값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순이다. 3번이랑 모순이다. 그래서 밸리드하다는 거를 이 엑시옴을 이용해서 증명한 겁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렇죠. 아까 펑션 컨커런스, 프리디켓 컨커런스를 컨시스턴스랑 무슨 관계인지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러니까 펑션 컨그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펑션 컨시스턴시라고 부르기도 한다니. 근데 그 컨시스턴시는 참 혹은 거짓말 가져야 된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 이제 펑션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펑션이란 건 이런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디테일을 설명 안 했는데, 이제 컨그런스라는 말은 이퀄리티가 컨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얘는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뜻이고, 이 이퀄리티 심볼이 얘는 이 펑션 심볼에 대해서 얘가 컨그런스 릴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한번 찾아보세요. 컨그런스 릴레이션. 근데 뭐 굳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고요. 자세히 궁금하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산수학 때 아마 나오긴 했던 용어들,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컨그런스 릴레이션. 또 질문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퀄리티 시오리를 정의해봤는데 얘는 굉장히 간단한 시오리죠. 이퀄리티 심볼밖에 없고, 그리고 펑션 심볼들만 허용하는 건데 얘도 언디사이더블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그러니까 뒤에서 뭘 정의해도 사실 별로 가망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quantifier free는 decidable 하고요. 굉장히 efficient한 decision procedure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이 각각의 시오리에 대한 decision procedure들을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게 궁금한 여러분들 대학원의 전산논리 수업 들으면 일부 시오리, 거기서도 모든 시오리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저도 모든 시오리의 디시전 프로시저 알고리즘 모릅니다. 대충만 해서. 근데 어쨌든 이 이퀴밸런 이퀄리티 시오리의 디시전 프로시저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시간에 들어본 알고리즘들이 많이 사용될 겁니다. 이 각 개별적인 시오리들의 디시전 프로시저를 구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티저 시오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 쓰이기도 하고 그런 식이에요.
CO리별로 알고리즘이 어떤 하나가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도메인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알고리즘이 CO리별로 다 이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G3 이런 데 보면 스트링 CO리다. 그러면 스트링,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런 것도 지원해야 되거든. 스트링 CO리에서. 그럼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어떤 멤버십을 체크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자세 그래서 우리 불리한 로직에 대해서는 셋 알고리즘을 뭐 간단한 거 구현해봤는데 여기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CO리별로 또 디시전 프로시저가 있어요. 각각의 CO리별로. 근데 이 CO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쓰는 게 데이터 스트럭처가 우리가 쓰는 게 인티저, 리얼 넘버, 어레이, 리스트, 뭐 포인터 뭐 이런 거 뭐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면 뭐 대략 10개 내외 정도면 사실상 충분하고 G3도 그 정도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CO리의 디시전 프로세서 우리가 SMT 솔버라고 부르는데 얘가 그럼 이 불리한 셋 솔버랑 완전히 다른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셋 솔버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이 CO리라고 해도 로지컬 심볼들이 있기 때문에 AND, OR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셋 솔버를 통해서 합니다. SMT 솔버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셋 솔버랑 이 각각의 CO리 솔버들이 일종의 커뮤니케이트 하면서 풀어나가게 돼요. G3가 동작하니까 지금 그런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uninterpreted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uninterpreted 펑션을 우리가 보통 왜 허용을 하냐면 의미가 정의되지 않은 함수, 펑션 심볼이 언제 필요하냐 뭐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 들 수 있을 텐데 자, 일단 uninterpreted 펑션이라는 거는 엑시옴이 의미 부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빼고 기본적인 거는 걔네들이 펑션이다라는 거 빼고는 이제 그것만 의미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자, uninterpreted 펑션이 언제 쓰이냐면 이 포인트는 다른 CO리에서도 쓰인다. 우리 이제 인티저 CO리 안 봤지만 인티저 CO리에서는 이런 덧셈 이런 것도 활용을 할 텐데 거기서도 뭐 이런 FG 이런 uninterpreted 펑션들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CO리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을 지원을 할 겁니다. 자, 왜 필요하냐면 사실 뭐 없어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제 간혹 언제 유용하냐면 앱스트랙션을 할 때 필요해요. 사용이 돼요. 필요하다기보다 사용이 돼요. 메인 애플리케이션은 앱스트랙션 할 때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CO리가 디사이더블 하더라도 디사이더블 하다는 거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는 거지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빨리 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티저 CO리라고 할 때 예를 들어 곱셈이 많이 사용되면 SMT 솔버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져요. 덧셈보다 곱셈이 더 어려워요. 풀기가 일반적으로. 파워 이런 거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고. 자, 그래서 디사이더블 하다는 거랑 효율적으로 풀린다는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리즈닝 하기에 어려운 심볼이 있고 어렵지 않은 심볼이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computationally expensive한 그런 심볼들을 uninterpreted function 심볼로 바꿔치기를 하면 더 풀기가 쉬워진다.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uninterpreted 심볼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포뮬라 F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 뭐 곱셈이 있어요. F 안에. 근데 이 곱셈이 내가 G3한테 줘봤더니 잘 못해. 곱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X 곱셈을 그냥 uninterpreted function F로 다 리플레이스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포뮬라가 있다고 할 때 어떤 펑션 심볼을 곱셈 같은 거를 uninterpreted로 바꿔치기를 해놓으면 더 일반적이 되는 거죠. 의미가 있던 걸 의미를 없앴으니 일반적이 되는 거죠. 자, 그 phi hat을 그 바꿔치기 한 애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phi가 오리지널 포뮬라고 phi hat은 phi에 있는 어떤 심볼을 interpreted 심볼, 곱셈 같은 거 그거를 uninterpreted 심볼로 바꿔치기한 포뮬라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을 거냐면 만약에 phi hat이 valid하다 그러면 phi도 valid 할 겁니다. 그렇죠? 더 제너럴한 애가 valid 하면 의미를 fix 해놓은 애도 valid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abstraction.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고 싶어요. 오리지널 포뮬라 P가 밸리드한지를 SMT 솔버한테 줘가지고 판단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1시간 걸려도 안 끝나. 그럼 어떻게 해보냐면 거기 안에 있는 뭔가 예를 들어 곱셈 이런 거를 uninterpreted 심볼로 바꿔치기해서 abstraction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replace 된 포뮬라를 phi hat이라 그러면 얘는 그 오래 걸리는 심볼들도 제거했기 때문에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앱스트랙션을 한 상태에서 밸리드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면은 오리지널 얘도 밸리드한 거죠. 더 제너럴한 애가 밸리드한데 모든 의미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미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세팅에서도 밸리드하기 때문에 특정 의미에서는 밸리드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검증을 할 때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번 학기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어떤 P가 내가 SMT 솔버를 프로그램 검증을 하는데 안 끝나 검증기가 그러면 어프락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어프락시메이션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어떤 특정 인터프리티드 심볼을 uninterpreted 심볼로 바꿔치기 한다. 그랬을 때 걔를 이제 phi hat이라고 그러면 phi hat이 밸리드한지를 체크해 봅니다. 만약 그게 밸리드하면 오리지널은 무조건 밸리드 하다는 거기 때문에 사운드하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abstraction은 approximation은 이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리지널 phi가 밸리드 하다고 해서 얘를 abstraction 시켜놓은 phi hat이 밸리드 하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phi hat이 fail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증이 돼야 될 앤데 검증기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abstraction 하면. 자, 프로그램 검증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뭐 숙제로 하는 뭐 그런 데서는 이런 abstraction을 뭐 거의 안 할 겁니다. 거의 안 할 거예요. 우리가 푸는 프로그램이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숙제에서 하는 것들이 G3가 그럼 그 정도는 문제 없이 다 풀기 때문에 abstraction을 뭐 하거나 그런 것까지 안 할 거고요. 사실 우리 파트 3에서 볼 스태틱 어널리시스의 기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정적 분석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콘크리트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앱스트랙션을 한번 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있으면 걔를 한번 앱스트랙션을 해가지고 앱스트랙션 된 프로그램의 일종의 밸리더티를 따져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정적 분석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파트 3에서 정적 분석할 때 이런 앱스트랙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정적 분석에서는 저런 uninterpreted 펑션을 가지고 앱스트랙션하는 저 특정 방식을 쓰진 않아요. 보통 다른 방식을 쓰는데 어쨌든 뭐 이런 그런 방식들을 앱스트랙 도메인 혹은 앱스트랙 시멘틱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로직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개한 거고요. uninterpreted 펑션을 쓰면은 proof를 simplify 한다. proof 코스트가 줄어든다. 왜냐면 불필요한 semantic 애스펙트들을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왼쪽 프로그램이 있고 파워 3라는 게 있고 오른쪽 파워 3 U라는 게 있는데 저 두 프로그램의 이퀴밸런스를 증명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파워 3 오리지널 프로그램은 인풋을 받아서 아웃이라 그러고 이 아웃이 룹을 2번 돌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아웃을 리턴하고 오른쪽은 그걸 한 번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보통 프로그램 검증, 자동화된 프로그램 검증에서는 룹이 있어요. 그러면 룹이 있으면 룹을 다 풀어버립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룹의 바운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에 2번 도는 룹이다 이런 게 바로 보이는 경우에는 2번 풀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룹 이터레이션에서의 이 변수들의 이름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아웃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 아웃, 그리고 아웃 1은 룹을 첫 번째 돌 때 그 아웃, 걔는 아웃 제로에 2는 곱한 거죠. 아웃 2는 룹을 2번째 돌 때 걔는 아웃 1에다가 2는 곱한 거죠. 그래서 이 룹을 풀어가지고 컨디션을 생성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인코딩하고요. 참고로 이런 방식을 룹 언롤링이라고 그러죠. 자, 오른쪽은 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인코딩이 되고요. 이렇게. 자, 왼쪽과 오른쪽의 이퀴밸런스를 포뮬러로 표현하면 BA랑 BB 그러니까 성립할 때 BA가 얘네 둘이 컨정션으로 묶은 다음에 얘가 아웃끼리의 이퀴밸런스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스트롱한지를 보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더 스트롱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포뮬라가 밸리드하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이퀴밸런스를 이렇게 셋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뭐 이 정도는 사실 SND 솔버 당연히 뭐 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면. 근데 이 곱하기 이런 것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싼 오퍼레이션이라서 만약에 잘 못 헤맨다, G3가 헤맨다 그러면은 이 곱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를 그냥 어떤 uninterpreted 펑션 G로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렇게 앱스트랙션된 포뮬라들을 phi A hat, phi B ha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체크하려고 하는 포뮬러를 저 아래처럼 저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구성을 해도 이게 still valid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G가 곱하기라는 걸 몰라도 그냥 함수라는 것만 알아도 이 아웃 제로랑 인을 곱한 게 아웃 원이고 그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곱하기라는 걸 몰라도
증명 가능한 밸리드하다는 걸 증명 가능한 형태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는 G3가 훨씬 빨리 풀거나 뭐 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해피한 거죠 이 경우에. 그래서 앱스트랙션을 가하더라도 스틸 밸리드하다. 앱스트랙션 된 얘가 밸리드하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당연히 밸리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퀄리티 시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퀄리티 시오리 with uninterpreted symbol function. 자, 두 번째 살펴볼 시오리는 인티저 시오리로 갈 건데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SMT 솔버에서 지원하는 시오리는 인티저 시오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Theory of Integers.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오리입니다. 이게. 근데 걔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보기 위해서 페아노 어리스매틱 시오리라는 걸 먼저 볼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어리스매틱 시오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페아노 어리스매틱 시오리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자연수에 대한 거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인티저, 정수는 자연수만 갖고 있어도 인티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아노 어리스매틱에서는 내추럴 넘버만 생각하고 내추럴 넘버에 대한 시오리인데 덧셈이랑 곱셈을 지원하는 그런 시오리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0하고 1만 지원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숫자 2다 그러면은 1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0, 1만 지원해도 심볼을 숫자 자연수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시그니처가 0이란 심볼, 그리고 1이라는 심볼, 그리고 덧셈 기호, 그리고 곱셈 기호, 그리고 이퀄리티는 항상 들어간다 그랬죠? 이퀄리티. 이렇게 5개로 정의되는 시그니처를 갖고 있고요. 페아노 어리스매틱. 쟤네들에 대해서 의미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0과 1은 콘스탄트고요, 일종의. 더하기랑 곱하기는 바이너리 펑션이고 이퀄리티는 바이너리 프레디킷이고. 자, 일단 얘기하면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 여러 가지 시오리를 볼 건데 이 엑시옴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넘어가면 됩니다. 리얼 넘버 시오리 이런 거 가면은 뭐 되게 복잡해요. 그런 거 뭐 하나하나 다 이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시오리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구나. 자, 예를 들어 페아노 어리스매틱 보면 엑시옴이 7개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퀄리티에 대한 거는 앞에서 다 가지고 오고요. 5개 이퀄리티 시오리에 있는 엑시옴들을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제로 석세서 플러스 제로 플러스 석세서 타임스 제로 타임스 석세서 인덕션 7개를 추가합니다. 하나씩 뭐 그냥 읽어만 보면은 자, 제로라고 하는 엑시옴은 뭐 이런 얘기. 더하기 0, 0 자연수에 대한 거니까 0이 가장 작은 자연수다 라는 뜻입니다. 더하기 1을 해가지고 0이 되는 없다.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0이다를 정의하는 거고요. 석세서 더하기 1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랑 y 더하기 1이 같으면 x랑 y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 플러스 제로라고 하는 건 제로가 덧셈의 항등원이다 뭐 그런 뜻이고, 플러스 석세서 x 더하기 y 더하기 1을 그러니까 덧셈을 인덕티브하게 정의한 거죠. 일종의 x에다가 y 더하기 1을 더하는 거는 x에다가 y를 더한 다음에 석세서를 구하는 거다. 타임즈 제로 x 0이 0은
뭘 곱해도 0이다 라는 거고 타임즈 석세서 곱셈을 정의하는데 곱셈을 덧셈으로 정의하는 거죠. 오타가 있네. 오타인데 x 곱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y 더하기 1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수 y 더하기 1을 곱하는 거는 하나 작은 거에다가 먼저 곱합니다. x 곱하기 y 거기다가 x를 더하는 거다. 그 곱셈을 덧셈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인덕션 우리 수학적 귀납법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어떤 임의의 포뮬라 f에다가 여기서 f는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f0 그 프리 베리어블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얘가 성립하고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x 플러스 1을 임플라이하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인덕션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번이랑 3번이랑 5번을 보면 얘네는 지금 요 세 개를 모으면 이 세 개가 0이라는 걸 정의하는 거죠. 0은 내추럴 넘버에서 가장 작은 거고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고 곱하면 0은 0이다. 0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이 덧셈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1번, 5번, 6번이 곱셈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이에요. 자, 얘를 몇 개 보면 뭐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다. 일종의 신택틱 슈가를 줘서 정의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3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니퀄리티 3x 더하기 5가 2y보다 크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떤 z가 있어서 0이 아닌 z가 있어서 3x 더하기 5가 2y 더하기 z다. 여기서 자연수에 대한 거니까 저렇게 이퀄리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등호를. 이니퀄리티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여기서 사실 이것만 없으면 이니퀄리티를 표현하게 되겠죠. 0이 될 수 있다 그러면 z가. 자, 그 아래는 어떤 xyz가 있어서 xyz 0이 아닌 xyz가 있어서 x제곱, y제곱, z제곱이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존재하죠. 그래서 밸리드한 시그마 페아노 어리스메틱 포뮬라고요. 그 아래 페르마 라스트 시오렘에 의하면 n이 3 이상이면은 저런 걸 만족하는 xn승 더하기 yn승 이퀄 zn승을 만족하는 xyz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n에 대해서 이런 포뮬라들은 다 밸리드하다. 자, 그래서 그 페르마의 라스트 시오렘을 증명한다는 건 얘기는 페어너 어리스메틱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집합으로 표현한 이 각각의 포뮬라들이 밸리드하다, 밸리더티를 증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 클레임들, 매스메티컬 클레임들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증명됐죠. 벌써 올해가 2024년이니까 30년 전에 1994년에 증명됐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이겠네. 사실 나 뉴스에서 봤었거든. 초등학생 때. 그 전에는 이 난제, 풀리지 않은 시오렘이었는데 1994년에 미국의 어디였더라? 앤드류 와일즈라고 어느 대학이었는지 잊어버렸는데 증명을 해버렸어요. 증명이 뭐 몇백 년 동안 안 되던 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근데 이걸 SMT 솔버한테 주면 풀어줄 수 있을까요?
풀어줄 수 있을까? D3한테 주면? 풀어주면 신기한 거겠죠? 그래서 이 디사이더블 하지도 않고 컴플리트 하지도 않습니다. 페어 어리스메틱 표현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이 페어 어리스메틱이 디사이더블 하면 앤드류 와이즈가 이게 인류가 몇백 년 동안 풀지 못하던 문제를 D3가 바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프랙티컬리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디사이더블 하지 않아야 되지. 실제로 디사이더블 하지 않고요. 심지어 컴플리트 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컴플리트 하지도 않아요. 인컴플리트해요. 인컴플리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인컴플리트. 어디서 들어봤어요? 불완전성. 어디서 들어봤어요? 불완전성 정리.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페어 어리스메틱 뭐 여기 나왔다기보다는 연관성이 굉장히 큰. 그래서 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년 전에 증명했던 게 뭐냐면 이 페어 어리스메틱 이 컴플리트하지 않다, 인컴플리트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 컴플리트 정의했었는데 무슨 말이죠? 앞에 정의에 따르면 기억이 안 해서 포뮬러를 만드는데 기억이 안 해서 이거를 증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 그렇죠. 페어 어리스메틱 시오리에서 허용하는 심볼들로 표현 가능한 이런 것처럼 표현 가능한 포뮬러인데 이게 이 시오리의 엑시옴에서 출발해가지고 증명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인컴플리트라고 하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그 매스메티컬 클레임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래서 괴델이 어떤 걸 보였냐면 어떤 그 포뮬러가 있어가지고 이거로 표현되는 T라고 합시다. TPA 이거로 표현되는 포뮬러가 있는데 표현은 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근데 그 증명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한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그런 밸리드한데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넘버 시오리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떤 포뮬러 이게 맞는 밸리드한 거야. 사실.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일종의 괴델의 인컴플리니스 시오리입니다.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로 해석하면 튜링 머신으로 해석해도 동일한 거죠. 튜링 머신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를 표현할 수 없는, 표현되는데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정의되는데 정의되는 문제인데 튜링 머신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랑 대응되는 그런 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가장 강력한 일종의 인티저 세오리인데 이거를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는 인티저 세오리는 굉장히 리스트릭션이 되어 있는 그런 세오리예요.